안녕하십니까. 영화 애호가 이호환입니다. 오늘 아무튼 해볼 영화 이야기는 백상예술대상입니다. 백상예술대상은 TV, OTT, 연극, 영화, 이번에 신설된 뮤지컬까지 포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영화 부문에 해당하는 후보들을 살펴보고 수상자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에는 작품상, 감독상, 신인 감독상, 남녀 최우수 연기상, 남녀 조연상, 남녀 신인 연기상, 각본상, 예술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까지 총 12개의 부문이 있는데요. 수상자 예측 순서를 저희 임의대로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 시상 순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들의 존칭이나 호칭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신인 연기상입니다. 파반느의 문상민, 왕과 사는 남자의 박지훈, 전지적 독자 시점의 안효섭, 3학년 2학기의 유이하, 3670의 조유현이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왕과 사는 남자의 박지훈 배우가 수상할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박지훈 배우가 연기한 단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우수에 찬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픔이 담긴 그 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자 신인 연기상입니다. 세계의 주인의 서수빈,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신시아, 고백의 역사의 신은수, 야당의 최원빈, 좀비딸의 최유리가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서수빈 배우의 수상을 예측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우가 이게 데뷔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주인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되긴 했지만 솔직히 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어도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인 감독상인데요. 고당도의 권용재, 노이즈의 김수진, 연애편지의 김용환, 3670의 박준호,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이렇게 5분이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오르셨고,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을 수상자로 예측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영화는 도시에 살던 초등학생과 그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벌어지는 그 여름 날을 다룬 영화인데,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년이 여름 동안 겪는 일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그 소년은 어떤 생각이었을지, 또 우리의 소년 시절은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인 감독상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얌섬이라는 영화를 찍은 김유민 감독이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던 게 제일 아쉬운데, 바얌섬이라는 영화도 2025년에 개봉했던 정말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분의 장편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인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 부문은 남자 조연상입니다. 굿뉴스의 류승범, 휴민트의 박해준, 왕과 사는 남자의 유지태, 어쩔 수가 없다의 이성민, 사람과 고기의 장용, 이렇게 후보에 올랐고요. 저는 굿뉴스의 류승범 배우가 수상할 거라고 예측해보겠습니다. 굿뉴스에서 맡았던 역할이 최고 권력자, 중앙정보부장 역할이었는데, 그 무게감 있는 직책하고 영화에서 구사하는 능청스러운 충청도 사투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었고, 또 그게 그 역할과 영화의 분위기에 정말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불호는 정말 많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호 쪽에 가까웠습니다. 굿뉴스라는 영화 자체에서 이런 연기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자 조연상 수상자로 류승범 배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조연상이고요. 휴민트의 신세경, 얼굴의 신현빈, 어쩔 수가 없다의 염혜란, 세계의 주인의 장혜진, 왕과 사는 남자의 전미도, 이렇게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 부문은 좀 고민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의 염혜란 배우하고 세계의 주인의 장혜진 배우,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염혜란 배우의 수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청룡영화상에서 딱 한 표 차이로 아쉽게 여우조연상 수상이 불발됐었거든요. 아마 네티즌 투표 이런 거에서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수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자 최우수 연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구교환, 얼굴의 박정민, 왕과 사는 남자의 유혜진,
어쩔 수가 없다의 이병헌, 굿뉴스의 홍경 이렇게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얼굴에 박정민 배우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민 배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염혜란 배우처럼 작년 청룡영화상에서 딱 한 표 차로 수상에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짜증 전문 배우 뭐 이런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계속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배우거든요. 전란이라는 사극에도 도전을 했었고 1승이라는 스포츠 영화에서 젊은 단장 역을 맡았던 적도 있고 또 밀수 같은 영화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역할도 했었고요.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영화에서는 트랜스젠더 역할도 했었고 생각보다 새로운 연기에 굉장히 도전적인 배우입니다. 요번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1인 2역에 도전했는데 그 연기했던 각각의 캐릭터가 정말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권혜효 배우가 연기한 이명규라는 인물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었는데 처음으로 젊은 이명규가 등장했을 때 말투나 행동 요런 게 나이든 이명규 그러니까 권혜효 배우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육성으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청룡영화상의 아쉬움을 이번 백상 최우수 연기상으로 달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자 최우수 연기상입니다. 파반느의 고화성, 만약에 우리의 문가영, 어쩔 수가 없다의 손예진, 파과의 이혜영, 봄밤의 한예리 이렇게 후보에 오르셨고 저는 만약에 우리의 문가영 배우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에서 문가영 배우가 긴 세월을 사이에 둔 인물을 연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상 1인 2역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시절하고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많이 복잡해진 그 시절을 정말 섬세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손예진하고 파과의 이혜영 이 두 분도 굉장히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의 마음이 가는 쪽은 문가영 배우입니다. 다음은 예술상입니다. 굿뉴스 편집의 김상범, 김호빈, 어쩔 수가 없다 촬영의 김우형, 얼굴의 미술 맡으신 이모건, 파반느 음악의 이민휘, 전지적 독자 시점 시각효과의 정성진, 김우철 이렇게 후보에 오르셨는데 저는 굿뉴스 편집을 맡으신 김상범, 김호빈 이 두 편집 감독님의 수상을 예측하겠습니다. 굿뉴스는 편집으로 영화가 훨씬 더 맛있게 바뀐 영화라고 생각하고 편집 기법도 다양하게 사용했고 템포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맛을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어붙인 게 아니라 편집으로 영화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의 이 두 편집 감독님의 수상을 예측하긴 하지만 사실 후보에 오르신 다른 분들도 수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 이름이 예술상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후보를 살펴보시면 편집, 촬영, 미술, 음악, 시각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각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보이셨던 분들이 후보에 오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술상이 촬영상이랑 미술상, 뭐 음악상, 시각효과상, 편집상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수상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각본상이고요. 3670의 박준호, 굿뉴스의 변성현, 이진성, 얼굴의 연상호,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사람과 고기의 임나무 이렇게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각본상 수상자는 굿뉴스의 변성현, 이진성입니다. 굿뉴스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유형의 영화였고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이 영화 각본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각본의 힘이 대단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도 굉장히 수상이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세계의 주인은 각본의 힘보다는 연출과 연기의 힘이 조금 더 컸던 영화라고 생각해서 각본상은 굿뉴스 쪽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독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김도영, 어쩔 수가 없다의 박찬욱, 굿뉴스의 변성현,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이렇게 5분 후보에 오르셨고 저는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님의 수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저의 기준에서 202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영화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박찬욱 감독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저는 감독의 색깔이 얼마나 짙게 영화에 잘 묻어났느냐라는 기준으로 윤가은 감독의 수상을 예측했습니다.
후보에 오른 다른 영화들을 감독의 이름을 가려놓고 봤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영화는 어떤 감독의 영화일지 약간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세계의 주인만큼은 딱 보자마자 아, 이 영화 윤가은 감독 영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상은 윤가은 감독님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품상이고요. 3학년 2학기, 굿뉴스, 세계의 주인, 어쩔 수가 없다, 왕과 사는 남자 이렇게 5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제가 생각하는 작품상 후보는 감독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세계의 주인입니다. 비슷한 이유고요. 지금 OTT에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찌 임팩트 어워드고요. 후보에 오른 작품은 3학년 2학기, 사람과 고기, 세계의 주인, 왕과 사는 남자, 파반느 이렇게 5작품입니다. 저는 이 부문도 세계의 주인이 수상할 것 같습니다.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상의 수상 기준이 사회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관객의 인식을 확장한 작품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 수상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면서 작품성도 뛰어난 영화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주인이 던졌던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를 대하는 인식이라든지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범죄 자체를 생각했을 때 그걸 대하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라는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찌 임팩트 어워드라는 상의 취지를 봤을 때 세계의 주인이 가장 수상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이 대상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 소개해드린 부문들에서 후보에 올랐던 영화나 배우 혹은 스태프들이 전부 수상 후보가 되는 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할 것 같은 후보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한국 영화 성적이 몇 년간 정말 부진했는데 이 갑자기 튀어나온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이 역대 관객수 2위, 매출 1위, 몇 월에 개봉한 영화 1위, 뭐 기록이란 기록은 전부 갈아치우면서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것 그 이상의 파급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도 이렇게 흥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영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줬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만으로 대상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향후 몇 년간 이런 비슷한 영화 현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왕과 사는 남자가 충분히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봉할 한국 영화들이나 새롭게 영화를 만들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조금 더 힘내고 으쌰으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62회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부문의 수상자를 예측해 봤는데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후보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영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수상할 것 같은지, 특별히 응원하고 있는 후보가 있으신지, 또 저의 예측과 달랐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본 아무튼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